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아무리 코로나가 괴롭혀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거예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는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청취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소상공인과 함께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삽시다. 같이 삽시다. 소상공인과 함께 소상공인 응원 특집으로 청취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믿고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두 분의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과 함께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가 부드럽고 빠르게 정착될 수 있을까 다 함께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 12월 한 달 동안 이 소상공인 응원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가 있어요. KBS에 있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예요. 가끔 문자로 왜 KBS 홈페이지에 같이 삽시다 뭐 이런 게 없나요?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로그인한 인증샷 그리고 이 홈페이지가 이렇다 저렇다 좀 어떤 점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솔직한 의견 본인 연락처 주소 이렇게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면 매일 4분 선정해서 맛있는 쌀 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쌀이 굉장히 좋은 쌀입니다. 10kg짜리입니다. 10kg짜리. 예.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합니다. 예,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네, 든든한 제 짝꿍 네. 경제쇼 복덩이. 플러스의 복덩이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윤혜 씨 나왔습니다. 네. 예, 그리고 같이 삽시다 소상공인과 함께 두 번째 시간을 채워주실 분들입니다. 생활용품 기업 JM 그린의 이정미 대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인 그린 대표 이정미입니다. 예, 네. 이정미 대표님 나오셨고요. 마스크 제작을 하고 계십니다. 라헬의 유현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엘의 유현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도우미, 중소기업 고민 해결사시죠. GS칼텍스의 스마트워크 지원단의 김희경 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희경입니다. 예, 이게 GS칼텍스인데 어떻게 중소기업 고민 해결사냐? 네. 이렇게 의문. 주유소 아니에요? 주유소도 저희들이 당연히 이제 기능 공급하고 저희 유통 채널을 이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그렇죠. 네. 근데 이 스마트워크 지원단이 저게 이름이 뭐 하는 곳이지? 네. 근데 왜 이게 중소기업과 관련 있지? 궁금해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스마트워크 지원단은 GS칼텍스에서 2016년 저희들이 창립한 지 50주년 되는 한 해를 남겨두고 예, 50년 동안 여수 전남 지역에서 저희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여수 예. 공장 여수에. 예, 그래서 이제 지역의 이제 사회공헌 측면에서 이제 경영 개선 측면에서 소상공인을 돕자라는 예, 그런 어떤 취지하에 예. 지금 5년 동안 현재 스마트워크 지원단이 중소기업을 이제 경영 개선 쪽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무료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 당연하죠. 예, 네. 무료로 네. 무료 컨설팅 네. 하시는 거예요? 전부? 예. 무료 컨설팅할 뿐더러 네. 컨설팅 과정에서 실비가 발생된다면 그렇죠. 그건 다 GS칼텍스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실비라는 건 어떤 거예요?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예. 뭐 저희들이 회의할 때 뭐 화이트 보드라든지 아. 빔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어떤 소모성 기자재가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도 저희들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GS에서 주의 많이 해야겠네요. 아, 이렇게 그러시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네, GS칼텍스에서 많이 주의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이런 일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정미 대표님은 네. 소상공인가요? 아니면 발명가신가요? 이게 오. 지금 JM 그린이 어떤 거 만드는 회사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맞아요. 뭘 발명을 보니까 발명의 달에 대통령 표창도 수상하셨고 아, 네. 예,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발명가세요? 네. 그러니까 주부 발명가라고 이렇게 좀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아. 예, 그리고 또 소상공인에 속하기도 합니다. 네. 뭘 발명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생활 속의 불편함을 네. 예,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꼭 필요한 제품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제품을 개발하고 특허 제품으로 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수출하는 그런 업체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상품이 있나요? 네, 그럼요. 저희 제품 제가 오늘 가져왔었는데 여기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들겠지만,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주부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항상 밥을 네. 아침마다 해야 됐거든요. 예.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인다든가 국을 끓일 때 뭐 볶음밥을 한다든가 이럴 때 양념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재료들이랑.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재료를 이제 그 넣을 때마다 변하거나 이러면 항상 냉동을 시켜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냉동된 재료를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소분해서 바로 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마늘 다진 거. 그쵸, 비닐팩에다가 이렇게 납작하게 얼려가지고 맞아요. 어머니들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셨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해서 칼로 잘라 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죠. 네, 예. 잘 잘라지지도 않고 손에 마늘 냄새도 많이 배고 예. 이 작업을 평생 해야 되나 다른 분들 어떻게 하고 하시는지 한번 제가 좀 알아봤더니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불편함을 이게 불편하다. 무릅쓰고 그래서 그거를 아예 그냥 정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기에다 기능을 넣어가지고 그냥 바로 비틀고 누르면 쏙 빼면서 용량이 딱딱 재져서 나오게끔 그리고 이제 보관도 차곡차곡해서 냉동실 비닐이 아니라 정리된 그런 이제 용기 사이즈별로 제가 13가지 그 개발을 했어요. 용기를 개발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개발했고요. 주방 용기에서 그렇죠. 무슨 뭐 쭈쭈바 같은 거 나오듯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가 봅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보니까. 그 비틀고 누르면 이렇게 쏙쏙 잘 나와요. 그 이유식 할 때 보면 실리콘 재질로 돼가지고 이렇게 비틀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가요? 제가 개발할 때 실리콘으로도 개발했었는데 실리콘이 이제 색상이 빨리 배고 냄새 같은 것도 많이 배는 편이고 그리고 많은 양을 담았을 때는 축 처져가지고 육수 같은 거라든가 국 그렇죠. 그런 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 테스트를 한 결과 이거는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가 없겠구나 해서 이제 소재에 대해서 개발을 해서 소재를 개발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단하시네.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3, 4인용 국에까지 담을 수 있는 대용량까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발명을 해서 아이디어 내서 발명을 하셨는데 이게 또 얼마나 잘 팔리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맞아. 모르니까. 예, 그 말씀을 좀 나중에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현숙 대표님은 마스크를 만드시는데 요즘은 완전히 우리 필수품이 됐습니다. 옷에 옷. 두 번 사실 쓰시고 계시는 마스크가 브랜드 K 마스크라고 그 유현숙 대표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유현숙 대표님은 원래 마스크 제조 공장 사장님이 아니셨어요. 네. 그럼요? 저는 원래 패션 자파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했는데요. 올 초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아무래도 판매가 위축이 되다 보니 저희가 좀 이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마스크의 가능성을 보게 되어서 마스크를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마스크를 이제 제작하는 차원에서 또 정부에서 면 마스크를 좀 권장을 하셨어요. 많이 사용하라고 한 차원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 독거노인 센터에 마스크를 납품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부 산하에 그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거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요청을 받아서 브랜드 K 같이 삽시다 마스크를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마스크를 박영선 장관님께서 실제 착용하시고 써보시고 너무 좋으셔서 다른 국무위원분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님께 추천을 하셔서 그래서 대통령도 사용하게 되셨고 그 다음에 대통령 마스크네. 네, 같이 삽시다 마스크. 이게 뭔가 다른가 보죠? 네. 저희 마스크의 그냥 장점은요.
궁금해. 3D 마스크라고 해서요. 3D요? 3D 마스크. 3D요. 3D. 아. 네, 마스크라고 해서 3D. 입에 보통 마스크 입에 닿잖아요. 닿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 호흡이 아주 오래 사용해도 호흡이 아주 편해요. 아 그럼 립 같은 거 발라도 안 묻어나겠네요? 그거는 거의 붙지가 않으니까 안 묻어나죠. 여기가. 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아주 편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보통 피부 트러블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전혀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우와. 네. 그랬고, 근데 패션 잡화 하시다가 어떻게 저렇게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시지? 올 초에 했다는데? 이것도 하나의 패션이라고 생각하신 거죠? 마스크도 결국 패션이고 자신의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아니 어디 뭐 정부에 백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병까지 얻었는데 정말 예. 열심히 만들었어요. 아니 백은 없으셨죠? 전혀 없어요. 가방뿐이 없어요. 가방밖에 없죠. 네. 이야 대단하시다. 네. 그랬는데 저희가 BTS까지 갔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BTS도 그거 해요? 왜 그랬냐면요. 청년의 날 때 BTS가 초청되어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행사에 또 저희 마스크가 또 만들게 되어서 또 청년의 날 때서 이제 BTS가 전체 다 저희 마스크를 쓰고 대박. 또 신문 기사에 계속 나왔습니다. 난리 났겠네 그럼. 거의 무슨 대단하다. 주문 폭주됐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는 소비자 판매를 안 해요. 지금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서만 판매되고요. 예. 저희는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제 예. 정부에 납품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B2B를 뚫으셨다 이것도. 그러니까 김혜근 단장님이 보실 때도 이게 두 분 다 주부신데 네. 아이디어로 승부를 하시고 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아이디어의 그 근간에는 예.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보기엔 각각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데 같이 삽시다인데요. 예. 또 다른 의미의 밸류, 가치관이 철저하게 사로잡힌 그걸 바탕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임 그린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보면 주부로서 같이 일하면서 느꼈던 불편함 이런 거를 이제 극복하면서 주부의 웰빙 라이프라는 가치를 구현하시려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품을 이제 만드신 거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유 대표님께서 이제 마스크는 원래 브랜드명이 라헬의 마스크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라헬이란 인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치유라 그럴까? 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 치유라는 그런 개념을 가진 그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마스크라는 거로 구현하신 거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라일이 사람 이름인가 보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그냥 정확히 집어내시네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 너무 두 신기하다. 분들이 돈을 버셨을까? 일단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네. 생활용기나 주방용기 같은 경우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럴 텐데 그리고 일단 알아야지 뭘 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는 그냥 하던 대로 마늘 그냥 비닐에다가 싸서 저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그잖아요. 우리가. 네. 그리고 이게 도마에다가 칼로 이렇게 하면 비닐째 썰은 경우도 있잖아요. 비닐도 우리가. 가끔 먹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네, 국물에 그쵸, 그렇게 그쵸. 넣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예. 예, 개발하면서 실패도 했고요. 예, 그래서 금융도 다시 판 적도 있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제품을 이제 정말 출시를 처음에 했을 때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그런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불편함을 무릅쓰고 쓰셨던 거죠. 근데 이제 써보니까 너무 편하니까 이제 그 공감대 때문에 이제 구매를 또 하게 되고 또 써보신 분들이 이거를 이제 그 너무 좋다는 내용을 위에다 막 이렇게 스스로 올리시더라고요. 예, 막 인터넷에. 예. 그러면서 이제 애기 엄마들이 이유식 재료통으로 또 예,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이유식으로. 예, 그 이듬해 제 매출이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사이즈들이 필요하니까 계속 1년에 1개나 2개, 3개씩 계속 개발했거든요. 쉬지 않고. 그래서 사이즈가 많이 늘어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써보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입소문 같은 거, 예. 그런 거로도 좀 판매가 됐고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디지털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게 되셨어요? 그거는 정말 처음에 개발했을 때 이 제품을 알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잖아요. 네. 근데 홍보를 하려면 대기업처럼
이런 뭐 무슨 광고를 낸다든가 이런 걸 못하니까 자금이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무슨 모임이나 이럴 때 한 번씩 써보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예.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홈쇼핑 이런데 예,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작업들이 쉽지는 않았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 지원 사업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뭐 전시회도 정말 끊임없이 나가고 엑스포 같은데 뭐 1년에 제가 13번까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냥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정말 이제 발명품 박람회 같은 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제 홍보를 해준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다 지원 사업 신청해가지고 그럼 또 바이어들이 올 수 있고 구매처도 확보할 수 있고 그러네요. 예. 정말 쉬지 않고 발굴을 하는 거죠. 파일럿처를. 그리고 또 그런 지원 사업을 정부에서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귀담아 들으시고 그거를 정말 흘리지 않고 다 귀담아 들으신 다음에 필요하다, 타당성 있다 그러면 그 내년에 그런 걸 지원 사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열심히 또 작성해서 신청하고 또 신청 선정이 되면 또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참여해서 홍보의 기회도 얻고 그리고 판매도 하고. 매출이 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제가 제일 처음에 2011년도에 첫 사이즈 개발해서 11년도. 출시를 했었는데요. 거의 10년 돼가네요. 그렇죠. 네. 그때 연매출 3천도 안 됐었어요. 3천만 원? 네, 연매출이 굉장히 작았죠. 네. 근데 그 이듬해 입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홍보 열심히 또 팔로차 찾아서 뛴 결과 매출이 4억으로 올랐었어요. 4억. 네. 10배 이상. 10배 이상이 뛴 거죠. 그때 공장을 처음부터 지으신 거는 아닐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못하죠. 제가 그렇죠. 1인 창업 기업이고요. 그렇죠. 혼자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준비했기 아이디어 때문에. 가지고 이 원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어디다가 이제 그래, 수주를 준 거겠죠. 그쵸.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이 우리 걸 갖다가 파시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판매를 루트를 좀 늘렸고요. 그리고 공장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금형을 파고 그다음에 이제 사출이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정말 사이즈가 많다 보면 로봇 기계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전문 기술이 없으면 또 생산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맡겨야 되겠죠. 잘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선별을 해서 계약을 하고 이제 맡기기도 하고 이제 사출만 하고 저희가 다 포장, 검수 포장, 그다음에 다 수출 내보내는 것까지 다. 판매는 그러면 어떻게?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마트, 마트 큰 대형 마트 이런 데도 다 납품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시다. 네, 일본으로도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느낌이 아닌데. 약간 중소기업 느낌인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매출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좀 있어요. 제가 일본에 한 백화점부터 마트까지 한 2,500개 점포에 나가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오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럼 2019년도에 매출은? 작년에는 좀 백세 그런 좀 영향도 있어가지고 한 10억 정도, 그 정도. 와, 대단하다. 대단하시군요. 이런 걸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다음에 그 라헬. 라헬 지금 이정미 대표. 이 대표님. 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유현숙 대표님이시죠? 이 대표님. 죄송합니다. 유현숙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패션 자파를 하시다가 마스크를 하시는 건데 이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사실은 중소벤처기업을 할지 어떻게 팔로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뚫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백 없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노력을 했는데 먼저 제품을 만들어서 샘플을 업체에다가 좀 보내드렸어요. 업체라는 건 어디 업체? 그 유통하는 업체도 있고요. 다양한 업체에다가 저희 샘플을 다 보내드렸어요. 시제품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먼저 하고 해서 연락이 와서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 마스크가 저 마스크 안에
마스크 뭐라 그러죠? 필터라고. 네, 필터 교환할 수 있게끔. 필터 교환할 수 있게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아, 그럼 재사용이 계속 가능한 예,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넣을 수가 있어요. 우와. 예. 그래서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요. 특이하고 그다음에 사용해 보시면 그거는 본인들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 시책에 이제 정책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았어요. 그래서 업체들이 아 이거는 너무나 우리 시청에 너무 좋다, 우리 구청에 너무 좋다, 우리 정부의 시책하고 맞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저희 이제 오더가 들어왔고 시작이 되었어요. 아, 그럼 공무원분들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고 그게 국회랑 청와대까지 간 거네요. 다른 인터넷 민간 시장에서 인터넷 판매는 안 하시고요, 지금? 안 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패션 자판은 인터넷 판매 계속 하는데요. 마스크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또 정부의 퀄리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제가 따로 시판을 안 하고요. 이거를 가격을 매기기가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하고 대기업 위주로만 주로 지금 대기업? 네,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이 삽시다 플랫폼에서는 지금 판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정부 플랫폼이니까 저희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아마 판매하실 거예요. 저렇게 판매를 하면 아무래도 B2B 위주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에서만 판매를 하니까 납품처가 저렇게 단순하면 훨씬 더 코스트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유통 채널에 따른 그런 그렇죠. 코스트는 충분히 세이브가 되는 전략이죠. 그런 거를 미리 생각을 하시고 저렇게 사업 전략을 짜신 겁니까? 약간 타겟 마케팅을 한 거죠. 네. 못 쓴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더 탐나는데요. 이걸 아니, 어떻게든 구매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기업도 사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제 구매를 하는 거를 노렸군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기업도 로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아, 로고가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애사심도 생기고 또 무슨. 게다가 그 사람들이 수만 명이면 대기업이 수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길거리에서 쉽게 말해서 기업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됐고 또 만약에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이거 너무 좋아 하나 선물을 했는데 또 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받으신 분이 연락을 해서 우리 회사도 이거 필요한데 그런 식으로 네, 주문 넣고 그런 형태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타겟팅이 좋은 것 같은데. 대박 나셨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가 0.1초 만에 나와요. 아니요. 왜냐면 B2C를 했으면 수익이 많을 텐데 아무래도 정부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애국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성공이나 성공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소상공인들은 이 디지털 인터넷 시장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김영선 과장님이 물론 뭐 처음부터 모든 거를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책자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만든 소책자인데요. 여기 보면 맞습니까? 아주 소책자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즐겨 찾는 정책 100선. 정책 100선. 중요한 정책만 100가지를 골라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두 대표님은 이걸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금 내에서 정부가 운영되는데 정부에서 도와준다는데 우리가 그거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의외로 제가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이나 소상공인 분들 만나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몰라요. 모를 것 같아.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 놨는데도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봐요.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그러면 이게 저 식당 하시는 분이랄지 우리 그냥 거의 나는 연매출 1억도 안 돼. 이런 분들도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여기 안에 있는 그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한 지 한 7년까지 그걸 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기관도 있고요. 전국에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17개 시도에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찾아가면 됩니다. 자기가 속한 거기에.
그거는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한 벤처까지 도와주는 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도 계속 이어받아서 같이 하고 있군요. 이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7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자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JM 그린 같이 예. 이제 이러한 이제 중소기업은 테크노파크라는 또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또 전국에 19개 또 소위 있습니다. 그건 뭐 하는 곳인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데예요. 경영부터 판로, 제품 개발 다 종합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지원을 해준다는 게 내가 네. 좋은 그 아이디어나 제품이 있으면 네. 거기에 이걸 어떻게 팔고 할지를 자본을 대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팁을 준다는 거예요? 다 합니다. 아, 예. 진짜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 지원하는 그 과제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법률이나 그런 서비스를 판로, 수출 이런 거 다 지원하는 제도들이 다 알라리 여기 다 대박이네. 있습니다. 네. 이걸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팔로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왜 몰랐지? 나도 몰랐네. 심지어 저희 전남 창조경 저희가 아니죠. 제가 예. 이제 가깝게 일을 하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도요. 예. 거기에는 GS 그룹에서 예. 이제 특별히 이제 판로 개척을 GS 리테일이라든지 GS 홈쇼핑 이런 걸 통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 이게 그러면 무슨 뭐 그 선착순이랄지 뭐 어떻게 뭐 어떤 조건이 있달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가서 아무나 사업을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도 이제 여기에도 나머지 정책 자금이 이제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정의 심사는 거치죠. 심사가 있죠. 예, 심사는 예. 있지만 그거는 심사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정책 자금을 뭐 융자입니까 그거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느냐? 융자도 있고 예. 어떻게 보면 그냥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예.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거 제가 제가 이 같이 협업을 하는 중소기업 대표들께서 잘 활용하시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 공장. 스마트 공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시다 보면 라인을 증설한다든지 제품을 바뀔 때마다 새로운 생산 시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1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 갚아야 되나요? 지원이요? 아니 지원입니다 그냥. 우와. 하지만 또 마찬가지 매칭 그것보다 그랜트식으로 더 들겠죠. 예,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마찬가지 이제 1억 이제 매칭 그랜트로 이제 해서 이제 2억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수익을 이제 쉐어하겠죠 그러면은? 수익은 쉐어 안 하죠. 쉐어는 이제 중소기업이 잘 돼서 고용 창출하고 예. 국부 증진시키면 예. 그게 보답인 거죠. 예, 기업이 국가에 하는 최고의 뭐랄까요? 기여 이거는 고용 창출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또 고용 세금도 제대로 창출을 내고요. 통해서 예. 임금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임금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소득세를 많이 낼 거고. 그럼요. 그러면 그게 세수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이 잘 되는 게 사실은 좋은 거죠. 그럼 되게 이렇게 예. 대단한 분들인데 그냥 내가 치킨을 하고 싶은데 치킨집을 이 치킨이 되게 특별해요. 그럼 그런 사람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네. 아, 어떻게 보면 그래요? 예비 창업이시고요. 예. 서울 지역이시기 때문에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찾아가시면 네. 많은 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면 두 분은 개발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발명하신 거고 그렇죠. 마스크도 완전 다른 기술을 갖고 계셔서 뭔가 예. 장벽이 크게 느껴지는데 예. 그게 아니라 뭔가 나만의 뭔가 자영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 그렇습니다. 방금 예비 창업자도 저희들이 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비 창업자도. 예비 창업자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워크숍하고 링 캠퍼스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요. 본인이 사업 아이디어만 있는 분을 네. 그거를 전체적인 사업 전략을 짤 수 있게끔 2박 3일 워크숍까지 국가 예산으로 진짜요? 예, 공부도 시켜드리고 재워드리고 예. 생각해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 그래요? 서울시에서도 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지자체마다 또 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네. 이게 문턱이 그렇게 높지가 않군요.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문턱이 따로 있겠습니까? 나는 정부 그러면 일단
약간 꺼려지잖아요, 우리는. 그쵸. 네. 뭔가 네. 시험이나 서류 전형 이런 거 있을 것 같고 네. 그게 아니네요. 여기 계신 중소벤처기업부에 계신 분들이 들으면 좀 섭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네. 도와주려고 지금 하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이거를 또 나름대로 목표 세우고 이 네. 사업을 하려고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네. 근데 두 분 다 여성이신데 사업을 하면서 이 디지털화 되면 사실 남자들 무슨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한다는 그 옛날 생각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디지털화 되면 좀 더 공정하게 경쟁해서 여자들한테 여성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문득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그런 측면이 맞는 있습니까?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은 산업전선에서 이제 일하다 보면 예. 느끼는 부분을 이제 한계 뭐라 그래 남자들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예. 반면에 예. 여성분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예. 그리고 남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또 겪으면서 또 뭔가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틈새 시장을 열 수도 있는 건데 예. 그런 부분을 뭐 산업 전선에서 뛰는 그런 체계를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섣불리 진행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스마트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그냥 가정에서 일하다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정말 판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 가지고 그거를 또 정부 지원을 받아서 확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저는 굉장히 지원 그 사업을 전에 많이 찾았습니다. 혹시 창업하시기 전에 네. 무슨 일 안 하셨어요? 저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 사업하는 거 도와만 그냥 애들 잘 키우고 내조하시고 내조하는 전업주부였는데 지금은 대단하시다. 이제 IMF 바뀌셨겠네요. 오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었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좀 나아지려 했는데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르치겠구나. 너무 좀 하루하루 삶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서 그때 이제 많이 좀 울었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울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제 밤마다 이렇게 울다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라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엄마가 이렇게 힘없이 무너지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시간도 없죠. 또 돈도 없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일하면서 생각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는 경제력도 생길 거고 또 더 나아가 우리 우수한 제품을 해외까지 수출한다면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죠. 네. 아니 저는 유현숙 대표님이 좀 신기한 게 패션 잡화면 무슨 옷 만드는 거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옷이나 가방 하고 신발도 만들고 그러면 코로나가 닥쳤는데 네. 패션 잡화는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죠. 네. 그 사업을 계속했다면. 네. 그죠? 네. 근데 올 초에 코로나가 닥친 다음에 네. 사실 좀 늦게 마스크 사업에 뛰어드신 분들은 망하신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KF94나 덴탈 마스크 위주로 해서 기계를 그쪽 기계를 이제 중국에서 들여와서 제조를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쟁률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많이 망하신 분들 많아요. 되게 많은데 저도 2월 달에 KF94나 덴탈 마스크를 좀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봤는데 뭐 공장도 뭐 미팅을 했는데도 맨날 미팅 약속 어기고 뭐 제품조차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봉제 공장은 어차피 제 옷을 만들 어떤 공장들이기 때문에 이 공장들은 내가 핸들링이 가능하다 해서 제가 마스크를 그렇게 만들게 된 거예요. 이 의사결정 과정과 이 빠른 판단력 이거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 주위에도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였다가 창업하신 분들 많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주부 여성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점이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통, 공감, 어떻게 보면 육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이제 강점이 있으시니까 네. 그걸 잘 발휘하시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화 대신 특히 이제 두 분이 더 그런 경우가 그러네요. 있으시고요. 예. 제가 이제 여수에서 이제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은 그분은 47에 창업하셨어요. 예.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콩으로 만든 두부로 이제 과자를 만드는 이제 그런 업체도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고 예. 지금 비치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요? 네. 아니 그러면 두 분 같은 경우는 지금 힘드시기보다는 두 대표님은 안정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거 소상공인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안 되는 분들이랄지 힘들어하시는 분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야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봐라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좀 같습니다. 현실적인 오히려. 거, 예. 추상적인 것만. 예. 저는 우선은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할 때요. 예. 첫 윤숙 번째 대표님. 예. 지갑을 열 수 있는 지갑을 정말 내가 아껴도 아끼지만 이걸 꼭 사고 싶은 그런 제품들, 그런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꼭 너무 먹고 싶어서 나는 꼭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판매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렵지 않다. 네. 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자기 제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니 패션 자파는 그 전에 사업 몇 년 하셨는데? 7년 됐습니다. 7년. 네. 그럼 그것도 탄탄대로였습니까? 그것도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막 SNS 쪽 공동구매 쪽에 많이 팔아서 잘 나갔는데 이제 추가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잘 팔린 것도 있고 또 저희가 제조를 했는데 또 저희 예상 외로 안 팔리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하지만 재고 처리랄지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할 때 어떤 다른 판로를 또 개척을 해서 재고 예.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해서 그쪽은 좀 처리했고 근데 아무튼 나름의 열심히를 했고 저희 타겟은 딴 거 아니었어요.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게 꼭 열 수 있게 우리가 만들고 아니 다 열고 싶거든요. 아니 열고 싶은데 예. 예. 근데 네. 꼭 사고 싶은 제품이 이걸 거야. 꼭 네. 먹고 싶은 뭔가가 이걸 거야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갑자기 설렁탕 먹고 싶은데 네. 그게 이제 수만 가지 설렁탕이 있잖아요. 전국에. 네. 근데 왜 내 제품이 잘 팔릴 거야? 여기에 관한 확신은 어떻게? 우선은 이 제품이 맛있어야 되고 만약에 설렁탕을 예를 들자면 제품이 맛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예. 가격이 착해야 되고요. 예. 그걸 삼박자를 맞춰서 사진을 이쁘게 찍고 예. 맛있게 찍고 예. 그다음에 판매하는 타이밍이요. 설렁탕 하면 약간 추울 때 예. 내가 밤에 으실으실할 때 예. 그때 이렇게 딱 올려서 판매를 하면 잘 예. 팔리겠죠. 아. 그런 식으로 뭔가 타겟을 잡아서 예. 할 수 떡볶이를 낮에 파는 것보다 밤에 10시에 인터넷에서도 네, 그렇죠.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오프라인도 해보고 인터넷 사업도 같이 다 병행을 했는데요. 예. 저희 샵에서 하루에 올 수 있는 손님들이 몇 분이실까 고객분들이 아무리 목이 좋아도 매장이 아무리 목이 좋아도 목이 좋아도 100분 오기가 쉽지 않으신데 그러면 엄청나게 장사 잘 되죠. 그렇죠. 예. 그랬으면 얼마나 거기에 권리금과 임대료가 비싸겠어요. 하지만 내가 인터넷으로 가게를 열었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뭐 10만 회의 조회수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보니까 확률적으로 뭐가 괜찮을까 하는 저는 고민을 했어요. 했을 때 인터넷 판매가 맞다라고 해서 타겟을 그쪽으로 이제 돌린 거죠. 아니 옷이나 뭐 이런 네. 것도 어떤 특정 시간대 몰리는 시간이 있습니까? 소비하는 패턴들이 있어요. 그래요?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예. 학교 보내고 약간 자기만의 시간이 있을 때 오전 시간 타임이요. 10시, 11시. 그렇죠. 그리고 저녁 때 주부들이 바쁜데 옷을 올리면 누가 보겠어요. 밥하기 바쁜데요. 전 주로 새벽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뭔가 구입을 하길 원할 때
이게 결국 감성 마케팅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아니 근데 그 시간대에 본인들의 홈쇼핑 페이지에 올리면 거기까지 찾아와서 보는 사람보다는 인터넷 포털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되게 보잖아요. 포털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타겟이 여러 군데죠. 이제 오픈마켓에도 될 수가 있고 요즘 카페 같은 데서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또 있고 SNS 쪽에서도 많이 하고 인스타 쪽에서도 하고요. 그러면 그때 올리는 시간도 그 시간에 맞게 그렇게 올리십니까? 전 시간도 되게 봐요. 날씨도 봐요. 되게 디테일하시다. 이건 방송사에서 사실은 유튜브 올리는 시간과 요일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예. 와, 대단하시네. 저거를 알아내시다니. 저건 어떻게 알아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다 저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저희 왜냐하면 제가 뭘 살 때 저의 기준으로선 그거를 프로그램을 짜죠. 내가 언제 뭐가 먹고 싶고 언제 뭐가 사고 싶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걸 평균치를 내갖고 아무래도 고객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원하는 날씨와 그다음에 또 월급날 가까이 됐을 때는 소비가 많이 안 되거든요. 월급날 가까이 됐을 때는 소비가 잘 안 돼요? 그렇죠. 떨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월급날이 대개는 20일 이후죠. 그러니까 그런 날짜도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도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추석 때 있잖아요. 추석 전에는 선물 세트를 주로 팔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얼마나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하고 싶지. 소비할 수 있는 저렴한 것들, 뭐 화려한 옷? 아니요. 반지 하나를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거. 나를 위한 거. 소비. 가족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그때는 왜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풀 수 있는 제품들을 또 이제 올리고 그리고 그때 많이 먹잖아요. 그럼 다이어트 제품 같은 예를 들어 하자면 다이어트 제품 내가 추석 때 연휴 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연휴 좀 지나면 내가 좀 살 좀 빼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다이어트 식품을 한다면 거기에 맞는 그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홈쇼핑에서 약간 이런 라인으로 하던데 홈쇼핑에서 이런 공격을 해요. 제가 틀어보면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른 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디테일하십니다. 김단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장사의 신이라는 거 칭하는 게 저희 같이 뭐 외부에 있는 전문가가 아니고 지난주에 김희준 대표도 나왔는데 여기 장사의 신 맞는데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느끼는데 그 기업하시는 대표님들 얘기를 하다 보면 장사의 신은 이분들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와 때를 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안다는 걸 한 6가지로 구분하고 또 있습니다. 시와 때를 안다는 건 제 관량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게 왜를 알고 무엇을 알고 어떻게를 알고 어디를 알고 누구를 알고 맨 마지막에 가장 높은 경지가 시와 때를 아는 경지거든요. 그렇죠. 그 시와 때를 아는 경지까지 가신 거예요. 아니 이정미 대표님도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발명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은 개발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거. 필요한 걸 만들어서 그리고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그런 기술도 도입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야지 또 특허라든가 이런 걸 또 낼 수 있고 나만의 또 제품을 팔 수가 있는 길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시장 조사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저희도 검색 같은 거 다 하거든요. 스코트런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틈새 시장이랑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든다면 그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구매를 하게 되니까 그런 제품을 좀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그거를 알리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야죠. 정말 이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하면서도 내가 노력한 만큼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창업하시는 분들 뭔가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그거를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몰라서 사람들이 못하는 거지 자기가 노력을 하면 굉장히 많이 자기의 필요한 거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밤을 새서라도 해야죠.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정도의 열정으로 열심히 찾고 또 열심히 수행하고
예, 그렇게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예, 판로까지 찾는다면 그런 분들을 또 지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대표님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거기 중소벤처 기업, 네, 중소벤처 기업 거기를 찾아가서 이걸 개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고 그럼 여기를 가보세요 하면 또 거기를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럼요. 저는 초창기 때 제가 창업할 때는 이렇게 지원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1인 창업 기업이다 보니까 공동보육실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밤늦게까지 매일 일하고 예, 혼자 해야 되니까 할 일들이 많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물론 뭐 잠도 줄이고 막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정도 노력을 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하는 거를 보시고 하면서 어떤 게 필요한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누가요? 공무원분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가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열심히 또 새벽까지라도 써요. 필요한 부분을. 공짜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이듬해에 필요한 지원 사업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정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열심히 찾아야지 누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주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뵙기에는 제임그린의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몰입을 하시는 경영자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 혁신을 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는 창의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몰입을 해야 됩니다. 깊이 몰입을 해야 되는데 깊은 몰입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김 단장님은 두 분이 그 실전 사업가로서 어떤 조언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실전에서 또 컨설팅을 많이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걸 또 한마디로 정리하려니까 좀 워낙 방대하긴 하지만 딱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한 두세 가지 더 말씀해 주세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아마 마음이 급하실 거예요.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하시고 뭐 7년, 10년 계셔도 어떻게 보면 겪는 환경이 항상 상시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급하시고 마음은 매출, 수익에만 가 계신데 저는 오늘 그 큰 어떤 우리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수익보다 가치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꼭 먹고 싶은 것, 꼭 사고 싶은 것,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라. 백종원 대표도 가끔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먹어야만 하는지 이거를. 이걸 사람이 사라고 지금 만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주 혹독하게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할 때는. 근데 그 생각이 이게 아주 철저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의 가치는 그 가치가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거든요. 가치는 결국 성과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 성과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제품과 서비스는 또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 기업하시는 대표님들과 직원들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행동의 드라이버가 뭔가 하면은 그 기본적인 동의는 가치입니다. 또. 좀 더 가치관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쉽게 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가 두 분은 특히 본다면 어떻게 보면 주부의 웰빙 라이프라는 토철한 어떤 그런 가치관 그리고 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그 고통받는 그런 고객과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치유하고 이런 가치관에 투철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에 투철하다 보니까 매출이 따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뭘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제품을 발견하기가 힘든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본질이야죠. 어디에 이 기업에서 그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는 말을 안 해도 소비자 분들께 귀신같이 합니다. 맞아요. 귀신같이 알아. 우리나라는 더 귀신같죠. 왜냐면 좋은 제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이만큼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허고 많은 마스크 중에서 허고 많은 용기 중에서 이걸 사야 될 만한 이유가 확실하면 그럼 제품력밖에 없거든요. 식당 맛이 변해도 사실은 소비자 금방 알잖아요. 당연하죠. 금방 알거든. 좋네요. 그 정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이렇게 이제
도움이 되는 일들도 꽤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 점은 좀 부족한 어렵고. 것 같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점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부에게도 따끔한 어떤 조언 같은 것 있으신가요? 네. 예. 이제 정말 이 판매까지 한다는 게 수출까지 한다는 게 예. 필요로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판매처를 좀 더 뚫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해봐라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좀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라이브 커머스를 예. 예. 유튜브 같은 걸로?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런 쪽에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해서 예. 대부분이 모르시겠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 사업도 많이 해주시고 예, 그런 걸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소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이 업체의 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좀 매칭을 시켜서 예, 거기에 맞춤형으로 그 회사에 맞게 예,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면 이 제품을 왜 개발했고 왜 어디에 필요하고 예. 또 활용도는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충분히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매출로 이어질 수 있을 거고 또 그게 이제 또 알려지기 시작하면 SNS라든가 이런 데로 많이 퍼뜨려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수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마케팅, 예,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실질적으로 네, 그런 지원 사업을 좀 더 예, 강화시켜 주신다면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유현숙 대표님은? 저는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같이 삽시다 플랫폼을 예. 좀 더 세분화하고 세분화해라. 네, 아이템을? 네, 세분화하고 와서 살 수 있는 종목을 그러니까 많은 온라인에 그런 플랫폼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제품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더 세분화해서 우선은 여기의 장점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신뢰는 있죠. 신뢰가 아주 크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다양한 컨텐츠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면 아주 크게 성공할 것 같고 저는 제일 핫플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게 좀 전문성을 좀 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은 다시는 맞아요. 예, 돌아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리는 예. 진짜 한 해인 것 같아요. 2021년의 소망, 계획 어떠신지? 예. 네, 저부터 예.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정말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이제 신제품을 이제 출시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그 해외라든가 이런데 뭐 이렇게 수출을 하지 못했어요. 예. 예, 그런 길이 좀 많이 막히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그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한 거를 가지고 예, 그 해외 수출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품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예. 한국이 정말 이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나라인가? 예, 이래서 이제 한국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된다면 제품뿐 아니라 문화 뭐 여러 가지 예, 많이 찾으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 수 있고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 네. 좀 바라봅니다. 예, 유현숙 대표님. 바라봅니다. 예. 저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상황에서 좋은 아이템, 소비자들이 원하는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예. 많은 분들이 기뻐하시고 저 또한 저희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어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단장님. 네. 예. 지금 뭐 코로나가 대화두긴 하지만 예. 어떻게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위기를 항상 맞아왔습니다. 뭐 대공황, IMF 그러한 어떤 위기를 맞으시는 이 중소상공인 분을 저는 열심히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생활용품 기업 JM 그림의 이정미 대표 그리고 마스크 제작 업체 라엘의 유현숙 대표 그리고 GS 칼텍스 스마트워크 지원단의 김희경 단장이셨습니다. 오윤혜 씨까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는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오늘은
노래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내시라고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 보내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